네, 비싼 휴대전화 살 때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가격의 스마트폰을 살 수는 있게 됐는데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전화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해법은 없는지 김주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김 국장님, 네. 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단통법 뭐 이름도 좀 어렵고 내용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법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설명하면은 그동안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을 네. 정상화시켜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대 사고 어떤 예. 사람은 100만 원대 사고 이런 예. 그 이용자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그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서 예. 이 비싼 요금제에 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가계통신비 부담 인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그 단통법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원금을 줄이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을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서 요금과 품질 경쟁을 하도록 하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진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와 달리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뭐가 잘못됐길래 이럴까요? 예상과 달리 돌아가는 부분보다도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꽁꽁 얼어붙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원래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보다 조금 더 얼어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이것은 그 이통사가 1차 공시한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를 좀 미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최신 폰하고 인기 모델에 예. 대한 그 지원금이 이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 30만 원, 예. 이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지금 주저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단통법 시행 전에도 최신 폰과 인기 모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별로 지급을 안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공시부터 이제 지원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얼어붙었던 시장도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 주에 33.3%까지 감소했던 가입자 수가 네. 둘째 주에는 14.3%로 거의 20%포인트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금 할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교체 수요는 상당 부분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는 네. 계속 이어질 것 예.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소비자와 이동통신 그 판매점 모두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불만이 좀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우선 전제 시작부터가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말기에 지원금을 줘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는 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가 비싼 거를 많이 쓴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비싼 거를 많이 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단말기에서 DMB도 되고 예. YTN 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DMB 안 되는 데서는 이 앱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디 가나 와이파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보다 더 많이 가계 비중이 많아서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쌀 소비에서 쓰는 지출
삼겹살에서 쓰는 지출, 소주에서 쓰는 지출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겠죠. 그러면 소주 먹지 말고 양주 먹어라. 삼겹살 먹지 말고 스테이크 먹어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30만 원 측정했는데요. 도저히 이 법의 구조를 보면요. 높은 단말기 보조금을 세월이 간다고 줄 수가 없어요, 기업이. 줄 수가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월이 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말기 휴대폰 제조 선진국인데 예. 중고폰이나 써라. 네. 새 기계는 사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낮은 가격대의 통신을 내린다고 해가지고요. 계약을 한다고 해서 통신비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계약을 단가를 낮춰준다고 해서 총 통신 지출이 준다는 것도 통신 시장의 특성을 아마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가 이해 못하는 것 예, 같습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논점을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반론하실 게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풀어놔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규제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급적이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동통신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혼탁하고 이용자 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장 실패가 있는 그 영역인데요. 그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장 된다. 실패다 이런 말은요. 그 공정위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근거도 없습니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어요. 혼탁하다는 말도 그냥 고위 공직자들의 그 판단일 뿐이에요. 아니면 그 혼탁하다는 게 이 단말기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거고 계속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1년마다 빨리 새 기계 나오면 쓰게 만들어주고 그 제품주기가 내면 빨리 재고를 수진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PC 시장도 그랬었고 노트북 시장도 그랬고 다 그래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2년 약정하면요. 예.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 줍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번 그 보조금이 30만 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들이 훨씬 적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오히려 뭐 더 지급해서 과징금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과거에는 이제 27만 원이 네. 상한선이었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불법 지원금을 해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통사들이 고액 그 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요. 시장 과열기 때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안정기 때는 법 시행 전이나 후나 그 지원금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1차 공시 지원금이 평균 한 15만 원 정도 됐고요. 조금 이제 그 위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데 시장 안정기였던 지난 6, 7월에는 한 14만 7천 원에서 17만 8천 원 정도 이랬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지금 최근에 이 출시된 그 삼성 갤럭시 4 같은 경우에도 전통법 시행 전과 후에 지원금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 후에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 통사들이 30만 원보다 적게 공시를 했죠. 아마 15만 원 조금 넘게 공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그 새롭게 지원금을 주는 부분들이 새롭게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이제 중저가 요금제 또 중고폰 이런 데 대한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금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 요금 할인을 12%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 통사들이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느 선 정도로 설정했을 때 이게 이 회사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통사들이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지원금을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적정 수준으로 이 통사들이 조정하지 않을까 예, 예상을 이 합니다. 통사가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좀 올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예.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얼마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서 다른 말로 하면 주간 가격 고정 가격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격을 내리는 거는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건데 내가 네. 가격을 내리겠다 그러면 경쟁사도 대응을 할 거를 네.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은 못 뺏어오고 가격만 내리기 때문에 내릴 요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민간 기업 보고 그 정부가 고정 가격제를 해라. 이거 사실은 저기 공정거래법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담합제도를 추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차별화 없애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한 사람한테 주던 거를 100사람한테 나눠주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30원 받던 거를 100사람한테 나눠주면 30전씩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옛날에 최고 고급 사양의 높은 가격제에 있던 고객한테 많이 주던 거를 네. 비례해서 주라고 그러니까 거의 전 고객이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죠. 네. 워낙 작아졌으니까 대상이 확 늘어.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기계하고 이동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기변하거나 재계약하는 사람한테 다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통사가 보면요, 2년에 한 번씩 돈 개원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한테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네. 돈을 내려주면 예. 2년 후 재계약할 때마다 네. 모든 고객한테 다 할인을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그걸 많이 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 교수님. 올라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근데- 해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팩트가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주일 단위 공시는 최소한 한 번 공시한 금액을 일주일 동안 유지하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꼭 바꿔서 공시하라 이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좀 아니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주간 그다음에- 단위로 고정시킨 거죠. 제가 예. 주간 단위로 매번 공시하라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많이 바꿔봐야 일주밖에 못 바꾸고 예, 하여튼 주간에는 좋습니다. 못 바꾼다는 그렇고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고정 가격제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고정 가격제는 아니고요. 이 통사별로 그거는 단말기별로 다 공시금액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말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격을 예, 잠깐만요. 아니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차별화 부분 또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액 보조금을 받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머지 가입자들이 다 십실반을 걷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것은 아니죠. 저 시장 경제에서 지금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 싸게 사고 비싸고 산 사람은 다 저 싸게 산 사람은 돈을 개원해서 정부가 뺏어 가지고 비싸게 산 사람한테 보조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세상에 그런 시장 경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팩트에 안 맞는다는 말씀하셨는데요. 팩트에 안 맞는 얘기 하나도 없죠.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고정 가격제입니다. 거기다가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 회사가 담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뭐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단통법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비싸게 폰을 계속 사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 언제쯤 적정한 가격에 투명하게 이 새로운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길은 없겠느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통법 시행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예. 단통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이제 한 20일 정도 됐죠. 이제 저희들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단통법의 취지가 예.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과 이제 서비스 경쟁하라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통신비를 낮추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중저가 요금제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갈아타기 때문에 요금이 이제 많이 네.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고폰이나 그다음 작업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요금 할인을 또 12%를 받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요금이나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거의 강요에 의해서 가입했던 부가 서비스 가입률도 예.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제정 목적에 맞고 지금 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지금 보조금이 원래보다 조금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최신폰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최신폰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그 보완해 나가면서 예. 법이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수 국장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새로운 폰을 사는데 부담을 갖게 되면 문제는 중고폰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것 같고요. 가격에. 요즘 뭐 중국폰들이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폰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중고폰을 사지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LG에서 새로운 고가의 폰을 내놨을 때는 왠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단말기 수요가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수요가 더 줄었기 때문에 제조사는 이제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단말기 교체 수요가 1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평균 가격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법적인 이제 고액 보조금을 믿기로 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상화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여줘야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론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5천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소비자들한테 분명히 지금 혜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그 정부의 그 시장 휴대폰 시장 개입 자체를 아예 차단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그 국장님 말씀이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말씀이에요. 이게 긍정적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통신비를 제가 그 낮은 요금제로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통신비를 조금 낸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낮은 요금제로 가입했다가 요금제가 연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훨씬 많은 요금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요금제를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제도는 제조사한테는 가격 경쟁할 그 권리를 박탈했고요. 예. 이통사한테도 판촉 활동을 하는 자유를 다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자영업자가 우리 사실은 고급폰을 많이 씁니다. 고급 요금제를요. 예. 자영업자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50만 원에다가 요금 쓰던 거를 너 너무 많이 할인받으니까 저 그 회사 중역 회사폰이 있어서 잘 안 쓰는 분 저가 요금제 쓰는 분한테도 조금씩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전에 지금 최고폰 요즘 나온 삼성 갤럭시 노트 4를요. 우리나라에서 사면요. 지금 8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 사면 2년 약정했을 때 30만 원입니다. 네. 30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사람은 32만 원입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2.5배에 사라는 얘기고요. 단통법 이전에 한 40만 원이 실질적으로 평균 보조금이 나갔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단통법 때문에 160%가 됐습니다. 1.6배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합리적인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경쟁을 과소비라고 보고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는요. 후르초프가 1960년에 소련 가가지고 저 사거리에 가스 스테이션 4개 있는 거 보고 예. 비효율이어가지고 미국 망한다고 한 얘기하고 똑같은 정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대착오적인 예. 저거여가지고요. 예. 예.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 보면은 뭐 시정일관 정부 규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일일이 논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예. 같은데요. 근데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네. 저희들 뭐 사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도 정부 기관에서 이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단통법은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그 혜택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알려지고 부정적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이 단통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잘 이용을 하면은 예. 분명히- 잠깐만요. 네. 예. 네. 예.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뒤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예, 국장님, 말씀 네.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는 단언하지만은 이 법이 정착이 되면은 분명히 가계통신비가 한참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마무리 짧게 좀 해주시죠. 예, 뭐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네. 아까 제가 이게 가격이 내려갈 수 없는 원리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고객이 왜 단말기 할인을 아까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지향하면 통신비 가격 경쟁으로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말기 통신요금 단가를 낮은 거 선택한다고 해서 통신비 지출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비는 사실은 통신회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막 붙으면 단말기 쓰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을 쓰는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도 요새는 휴대폰에서 하지 않습니까? DMB도 보고 YTN 앱도 쓰고 그런 것들은 다 구글이 만들고 다 IT 회사들이 올려오고 카카오톡이 나서 많이 쓰는 거지 통신비 단가 내줘도 쓸 일이 많아지면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내려주는 게 확실히 통신 비용을 낮추는 거지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통신비 네. 지출이 내려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시장의 원리를 이해 못한 이 예. 규제 마인드의 시대착오적인 것 때문에 네. 실질적인 그 지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부 아주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을 소위 그 시장 경제에 없는 평등주의에서 조금 혜택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거는 이게 지금 외국보다 뭐 2.5배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되는 예. 과잉 규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규제 자체가 문제이고 과잉 규제라는 입장, 이 두 입장이 오늘 맞섰는데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